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오늘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었습니다. 네 가지로 간추려지는데요. 그 네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전세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안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제7차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기획기정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그렇죠. 첫 번째 나온 게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하나씩 좀 뜯어보면 첫 번째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안정화시키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보죠. 네, 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3기 신도시를 29년도까지 해가지고 23만 6천호로 늘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비사업구역에서 속도를 늘릴 수 있게 재개발 사업 자체 또는 재건축 사업 자체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자체의 정비 속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본다면은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자체를 29년도까지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주택 안정화 시장에 특히 아파트 시장에 어떻게 조금 안정화가 될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그전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29년도까지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없이 계속 될 것이냐. 저는 그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문제없이 공급이 될 거냐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또 짚고 나온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더 많이 공급하고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것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메시지 전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사전 청약 자체도 무산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 취소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는 토지 보상인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진치되는 것이 빠른 속도로 해서 이렇게 공급할 테니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연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일까요, 이게? 아마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건드린 것 자체는 아마도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 보급률 자체가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또는 연끌하려고 아니면 패닉바잉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조금만 기다린다면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대규모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그 거래량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찌됐든 공급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그 전에도 3기 신도시는 나왔고 그리고 그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는 공급을 정부에서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계속해서 할 테니까 조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기다려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대책이지 않나 싶은데요. 실상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기 신도시 공급 자체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래 3기 신도시 있는 메시지에 추가 공급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 멘트에서 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아마 부동산 시장 그런 실수요자들을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좀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저도 네.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두 번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특히 수도권의 신규 주택 자체를 2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얻은 어떤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수도권 지역에 또 신규 택지 지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 2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우리 교산 같은 경우도 33,000 가구, 3만 가구 이상의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신규 택지 지구에 2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좀 활기를 띨 것이냐. 그것도 서울도 아닌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러면 3기 신도시와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신규로 공급한다는 거는 앞으로 4, 5년 후, 최소 빠르면 4, 5년 후고 늦으면 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과 속도를 개선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택 안정화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발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부족한 거는 사업성을 개선, 속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선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좀 얘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으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서 나올지 좀 기대는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사업성이 얼마나 조금 사업성에 혜택을 주겠느냐, 뭐 결국엔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물을 좀 많게 주겠느냐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업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줄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사업성이 좋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뭐 당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택 공급에 대한 세 가지 내용 중에 그래도 속도의 개선보다는 속도의 개선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속도의 개선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신 사업성의 제고, 우리가 지금 분담금이 높아지는 내용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구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조속하게 확실한 내용들로 좀 나왔으면 하는 좀 기대감을 갖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용적률의 혜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의 혜택을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 지금 아마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시장가는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의 전세시장들이 지금 몰리면서 58주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정화를 좀 시키겠다라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57주, 58주 거의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7월부터 임대차 입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전세 대책, 아파트에 대한 전세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전세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원인이 지금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비아파트 공급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12만 호에서 13만 호 이상으로 늘려서 전세 공급량을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5만 가구 이상을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공급해서 빠르게 안정된 임대 수요를 맞추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마 아파트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이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가속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시장 안정화될지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뭐 좀 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상은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2법이라든가 또는 임대차 3법 자체가 어느 정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비아파트 부분 자체가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또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보증보험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바람에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죽어버리면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아마 이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하죠.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는 무난하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지만 비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물량은 50%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위험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있다시피 비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주택들의 공급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안정화되더라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이 대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회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이제 또 발표한 게 그거죠. 비아파트 부분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비아파트 부분의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공급 5만 가구 이상을 서수도권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얼마 전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LH에서 공급 매입 임대주택에 기존적으로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 뭐 한 4% 정도밖에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걸 조건을 다 따라서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도 매입 임대를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싸게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LH에서 매입하는 걸 보면은 뭐 청년형이라든가 신혼부부형이라든가 아니면 든든전세라든가 여러 가지 타입별로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이런 비아파트를 보면은 대부분 원룸이나 1.5룸, 투룸이 대세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청년형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 1.5룸, 투룸이면은 어느 정도는 전세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아파트 부분에서 든든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룸인데 3룸을 우대하고 있다 보니까 3룸 위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아파트 부분에서 3룸을 공급하는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든든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아마 시장에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비아파트의 건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 시장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마 3룸으로 짓는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서울 네. 지역에서 토지가 적은 지역에서 그렇게 지어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에는 두 번째 전세 안정화 대책도 어떻게 보면은 안고 없는 찐빵?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래도 아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가 신축 주택이 주택수 제외해 주는 이런 세제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은 손을 좀 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좀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나왔던 대책 아닌가요? 청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6억 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왔던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청약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전세 안정화 대책, 특히 비아파트 부분의 전세 안정화 대책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세의 안정화, 그러니까 아파트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파트의 안정화보다는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주거사다리라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주택에 조금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장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은 왜냐하면 그 수요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공급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은 좀 분명히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도 실제적인 이 비아파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또 비아파트 부분의 전세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보증보험 비율 이 부분을 손대지 않는 이상은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보증보험 비율을 126%로 낮춰놓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특히 역전세까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공급만 하겠다. LH를 통해서 매입
매입 임대를 통해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그냥 허상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LH에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전세도 실질적으로 일반 주변 126%로 계산한 일반 주택의 전세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H가 공급하는 게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회의 내용인가 이런 물음표를 좀 던지네요. 네. 세 번째로 얘기했던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화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부분이 이제 인하되고 금리를 대출 매매 수요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많이 매수를 하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성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책 나온 것 자체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DSR 자체를 2단계를 원래는 7월 달에 실행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9월 달로 미뤘습니다. 2달을.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아파트 시장이 과열된 부분에 기름을 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더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되게 되면 스트레스 DSR이 지금 금리가 1.5%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0%를 적용받아요. 그러면 0.75%를 적용받으니까 그만큼은 DSR 규제, 그러니까 내 부채 상환 금액이 줄어들니까 한도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 때문에 7, 8월 달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 하려면 빨리 하자 움직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부동산 가격들이 더 또 활기를 띨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을 좀 증폭시키는 이런 대책이 아닌가,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아마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 9월 달 이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라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된 이후에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중에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집을 구입하려고 막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마 9월 전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하시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표한 게 투기 수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 또한 뭘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투기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책이라기보다는 아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로 그냥 약간 협박 아닌 협박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택 안정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우리가 규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급 자체를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래도 오르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죠. 아, 협박인가요? 그렇죠.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지 마라, 아니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투자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에 대한 유튜브도 하나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핵심 지역에서, 그것도 가격을 끌고 가는 랜드마크 아파트들 또는 대표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 외 지역의 아파트들, 예를 들면은 뭐 중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이라든가 아니면 중하위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고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파트가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정부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표의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뭐 어느 단추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상의 원리에 맞게 움직이는 것 뿐이지 그게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시장상에 불안정하게 돌아가거나 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뭐 투기 수요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그러한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투기 수요라는 것 자체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수요라기보다는 다들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이동하는 실수요자들이지 어떻게 이 실수요자들을 투기 수요라고 단정을 짓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나온 4가지에 대한 회의, 대책 회의를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공급량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임대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매입 임대주택도 늘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지금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또 머물거릴 거란 말이에요. 정부 말을 믿고 또 기다리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정책들이 나오는 게 인지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관 대책이라고 하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발표를 정부의 대책을 믿고 집을 사는 걸 또 미룬다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집 없는 서름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 또는 내 집이 없는 계속해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많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고 비아파트를 살려주겠다고 하고 아니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뭐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습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또 정부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안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집 없는 서름, 하우스푸어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신 대표님이 말씀 주신 내용 때문에 아마 이걸 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영상 급하게 오늘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런 대책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 뿐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주 세미나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Q&A 시간도 있잖아요. 세미나 시간에. 네. 그래서 Q&A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질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통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장이 열리는 시간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니까 그로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 좀 궁금한 점들, 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세미나 시간 좀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세미나는 언제 하시나요? 매주 목요일 날 1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1시 뭐 시간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래 링크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리가 선착순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오시면 아마 좋은 정보, 우리 신 대표님의 또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정보와 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정보를 각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7차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 아닌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